MTD 토크, 우리 이경호 은평구 지역에 살아있죠. 자, 은평구 지역에 이분이 없었다면 은평구의 존재는 없을 것이고 서울과 대한민국의 존재는 정말 없었을 것입니다. 은평구의 윤봉길 의사요, 이준 열사요, 모든 칭호를 붙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경호 우리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훌륭하신 분인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에. 총재님 5천일 넘게 활동하시고 이렇게 계속 활동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저희 같이 일요일마다 만나서 활동을 하면서 뭐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고요. 진짜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지구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1997년부터 세계 대공황 사태가 났을 때 종로, 신천, 명동 모든 거리가 다 샷다 내리고 썰렁할 때였습니다. 그 경제가 마비되고 디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시중에 돈이 없고 그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금도 모으고 한국과 컴퓨터를 살리기 위해서 10,000원, 20,000원 걷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국민들이 모은 금이 또 국민들이 모으신 그 한국과 컴퓨터하고 우리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지구 힐링 문화재단 법인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예. 이경호를 소개합니다. 본인은 1997년도 그 세계 대공황 사태를 다 같이 함께 극복을 했고요. 본인은 미군 부대가 있었던 이태원에서 한남동, 보양동에서 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태원 국민학교를 나왔고요. 제 딸이 이제 입학할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 1996년도죠. 1997년도에 세계 대공황 사태가 발생을 했고 모두 국민들이 합심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1,250만 명, 인천에 350만 명, 거의 한 2,600만 명, 즉 우리 남한 인구의 반 정도가 살고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처음 어릴 때 부활절 달걀 받으러 교회 갔다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믿게 되었고요. 요즘에 활동하시는 총재님하고 여러분들랑 활동하시는 그 순복음교회는 다닌 지가 한 35년 됐습니다. 네, 어머님은 40년 다니셔서 권사님으로 활동하시고요. 서아시아 선교회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서아시아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그런 그 나라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성가대 봉사활동도 했었고요. 농촌 봉사활동도 했었습니다. 전라도 영광으로 가서 우리 친구들, 동아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청소도 하고 벼도 심고 그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고 농촌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그 대화를 나누고 문제 해결했고요. 그때 부재지주 문제를 해결했던 것 상당히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농촌에 살지 않으면서 농촌의 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농촌에 사는 사람만 그 부재주주가 상담이 안 되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만 땅을 소유할 수 있다. 농촌 땅을 그런 그 농촌에 살고 있는 분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소중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함께 해결했던 문제는 물론 저의 작은 지식이 그 세상에 널리 퍼져서 큰 일을 해냈던 것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국제연합에 6,500조 원 예산 마련한 아이디어를 제출했고요. 구태우스 사무총장님으로부터 반기문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지원서를 제출해서 휴머니테리언 앰베서더 승인 문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총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수많은 방해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 총재님도
차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도 봤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막 떵떵거리고 막 고급차에 막 돈 무수히 쓰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진짜 식권이라도 하나 마련하려는 총재님한테는 돈 없게 만들고 했던 저도 그런 상황을 똑같이 당했고요. 우리나라 진짜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막 소외된 사람들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3억 명에서 한 6억 명이 굶어 죽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500조 원 아이디어를 냈고요. WFP 세계 식량기구 신지 맥켄이라는 사무총장님이 여성이에요. 저한테 무슨 좋은 해결책이 있냐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빵 몇 조각하고 물고기 몇 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 먹여 살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출했어요. 6,500조 원 예산이 없으면 모르면 6,500조 원 예산이 마련됐으면 총회 의장님하고 구태여 사무총장님이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왕이 외교부 장관님도 중부의 상임이사국 외교부 장관님이신데 그분도 저한테 메일을 주셨고요. 그래서 전 세계 각 국가에 국제연합에 가입된 국가는 193개국이에요. 그리고 국가정보원 기록으로는 242개 국가예요. 소수민족 국가 다 해서요. 그래서 그 나라들 모든 나라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쌀은 그 나라에 다 제한이 있으니까 제 2차 식량들 과자, 치킨, 라면, 분유, 두유 뭐 그런 2차 상품들 있죠. 고구마, 감자 그거를 모든 국가에서 구매해서 식량 부족 국가에 공급을 하면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 지구 80억 명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참 좋은 의견이라고 하시고 제가 WFP 서울대학교에 있는 거기 사무실까지도 찾아갔었습니다. 기아대책, 세이브 더 칠드런, 해비다트, 유엔 난민기구, 그 다음에 UNHCR, UN 국제연합 NGO 단체들을 다 방문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구태여 사무총장님 저를 시험 삼아서 2천만 달러 주셨어요. 근데 개인이 받을 수가 없답니다. 국제연합 기금은. 옛날에 국제부흥개발은행이었던 IBRD가 지금 세계은행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국제연합 기금을 관리를 해요. 근데 국방비 10%를 징수하고 국제무역거래대금 세금을 징수하면은 그게 5조 달러, 6,500조 원이 됩니다. 각 대륙별로 국제연합 지국을 만들고 200조 원에서 212조 원 예산을 편성해서 대륙별로 관리를 하면은 예전에 모였던 한번 사무총장이 되려면 몇백 년이 돼야 돼요.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요. 그런데 대륙별로 만들어서 또 남녀 사무총장을 뽑으면 그 대륙별 문제가 쌓이고 쌓였다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였다가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였다가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 그리고 우리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자리들이 소중한 발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기금이 200조 원씩 대륙별로 해서 각 나라에 1조 원에서 10조 원까지입니다.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는 10조 원, 1명 이하 국가는 1조 원. 반기문 사무총장님이나 강경화 장관님이나 외교통상부 장관님들이 주축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요. 그런 예산들이 이제 우리 대륙의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국제연합 본부에 가서 또 총회를 또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녀 동등 시대, 양성 평등 시대에 남녀 사무총장님 뽑고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총재님도 있지만 여성 사무총장님도 한번 뽑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같이 나란히 동등하게요. 그리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예산을 만들어드려야겠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세계 비공원 퇴치되는 법인하고 기후 힐링 문화재는 법인하고 복지 쪽하고 환경 쪽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한테 수첩을 입수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지금 메일을 보냈고요. 그리고 도지사님,
그 다음에 시장님, 광역시장님, 국무총리실,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다 보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안녕하신지요. 사랑은 나눌수록 크게 되고 지식은 나눌수록 발전합니다. 기후 동행 카드의 사용 발전 방향입니다. 지구의 생명인 환경 보호 활동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구 멸망을 알리는 시계는 궁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1초, 2초 이렇게 종말의 시계가요. 우리들이 합심하여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는 종말로 향하게 됩니다. 이 총재님이 하신 일이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지구가 없어지면 우리 생명 모두가 다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경 보호 홍보를 하고 활동하는 단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도 환경 보호 활동을 매일 실천하며 총재님 만난 이후로 228일차 매일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도 운동해도 좋고, 깨끗해지고 좋고, 또 이렇게 일요일날 만나서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대화 나눠도 좋고요. 또 어려운 실컷도 어렵게 마련해서 실컷 나눠주는 총재님 모습도 또 뵙게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 인원을 늘리고 계속 활동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예산을 환경부, 환경관리단체, 복지단체에 나눠주고 지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활동을 계속 펼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한 달 동안 62,000원 하는 기후동행 카드가 서울시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2024년 1월 27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 몇 개월을 거쳐서 했는데 125만 장이 팔리면서 많은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전철, 버스, 심할버스, 경전철 승하차를 자유자재로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3,000원을 더하면 65,000원으로 따릉이 자전거까지도 공공자전거까지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3,000원을 더하면 내년 2월 달에 출범하는 리버버스가 있습니다. 한강 부산버스. 오세훈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그 국민 편의, 그 다음에 환경보호, 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한 시장님 되시면서. 예. 그런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느끼기 위한 그런 환경 활동들이 우리 지구를 살리는 또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또 내렸다가 환승해야 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시장님 이렇게 불편합니다 하고 제가 처음에 서울특별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총재님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전국으로 확대시키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경기도로 넘어가고 할 때는 10,000원만 플러스 해서 75,000원에 그리고 전국으로 할 때는 10만 원에 해서 전국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건데요. 거기에 우리가 10,000원을 할당받아서 5,000원은 환경재난법인에 5,000원은 복지재난법인에 나눠줘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만 받으면 안 주겠죠. 우리만 받는데. 그래서 구피플, 그 다음에 세계 빈곤대책재단법인, 그 다음에 월드비전 그런 복지단체하고 우리 지구힐링문화재단법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환경단체 있어요. WWFP라고 자연환경기금,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단체들한테 100억씩 나눠주는 건데 1,000만 장이 125만 장이 200만 장, 300만 장 되고 1,000만 장이 되잖아요. 그럼 5,000원씩만 걷어도 500억이 돼요. 그러면 복지단 쪽에 5,000원, 그 환경재단에 5,000원. 그래서 500억이 마련되면 100억씩 나눠져서 우리가 100억을 받아서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기업도 만들고 그리고 활동하는데 차량도 지원이 돼서 또 차량으로도 움직이기도 하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멋져요. 그래서 우리 재단법인의 활동 사항들을 링크를 걸어서 우리 단톡방 홈페이지 그걸 볼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님, 국토교통부 장관님 모든 그 지방자치제
전체 장 계신 분들한테, 그 다음에 국무총리분,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에까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들이 올바로 서고 남북한이 통일되고 같은 민족끼리 화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우리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2인당 100만 원씩을 책정하면, 우리나라 환율 기준이죠. 북한 환율 기준도 아니고 남한 환율 기준에서 2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주면 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어르신, 그 모든 복지 혜택이며 일자리 기본급이 될 것입니다. 또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그거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안 되는 상황도 있고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잘 되게끔 하고 있고요. 이진아 국장님하고 같이 고용노동부도 방문했었고요. 좀 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이 월 5천만 명이니까 10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50조 원이고 연간 6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예요? 한 500조, 600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400조 원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정약용 선생님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 목림서에 보면은 우리 국민들을 편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엄청 많아요. 통계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을 마련하는 것을 법도의 범위 안에 하기 위해서 1000조 원을 1년 예산 만들고, 그거를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국채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1년마다요. 그러면 1년 1000조 원 만들고 사용처 다 체크하고 또 탕감해주고, 1년 또 예산 만들고 탕감해주고, 그런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법도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전 세계에서 모두 실시된다면 굶어 죽는 사람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